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지는가,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가를 아직까지 로봇주들의 실적은 그렇게 뭐 뛰어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최근에 기사들을 좀 살펴보니까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휴머노이드 시장이 10년 내에 이제 8경, 6,622조 원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. 물론 이런 성장률이라는 거는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장에서 좀 핵심적인 종목들이죠. 국내 기업들의 이제 뭐 특징을 보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고요. 삼성전자는 레인보 로보틱스. LG는 로봇 상용화, 뭐 AI 모델 연구 진행,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모델, 뭐 클라우드, 디지털 트윈, 로봇 이런 것들이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한다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로봇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로봇은 우리가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산업용 로봇, 두 번째는 서비스용 로봇인데요.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 로봇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서비스용 로봇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서비스 로봇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 정리와 또 성장 전망치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산업용 로봇입니다.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 분야에서 다양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것들 뭐 많이들 뉴스로 접하셨을 거예요. 관련돼 있는 이 그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관절용 로봇이 있고요. 관절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인간의 팔과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요 용접, 조립, 물류, 뭐 페인팅 그리고 여러분들 뭐 휴게소 같은데 가시면은 로봇이 막 커피를 타주죠. 예, 그런 게 이제 관절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직교 좌표용 로봇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적재하고, 뭐 하역하고, 조립하고, 용접하고, 뭐 이런 이제 높은 정밀도로 무거운 하중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델타 로봇이 있습니다. 가벼운 팔 구조로 빠르고 민첩하게 좀 움직이고, 주요 이제 소형 부품의 조립에 및 포장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주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형 부품 이송, 뭐 픽앤플레이스, 뭐 이런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사람과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게 설계된 로봇입니다. 내장된 힘 센서와 안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요 응용 분야 같은 경우는 조립, 뭐 품질 검사, 머신 텐딩,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시장 전망치를 보면은 이 그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25년도 시장 규모가 이제 65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연평균 성장률이 11.4%로 좀 추정이 됩니다. 그 다음에 32년까지 시장 규모는 이제 1920억 달러에 이제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약 15.2%에 이를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표로 한번 그려봤고요. 그 다음에 시장 전망 보면은 서비스 로봇이 정말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산업용 로봇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서비스용 로봇의 이 성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용 로봇을 좀 저는 강력하게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제 보시면은 2022년도 뭐 158억 달러인데 2030년에 이 158억 달러가 1873억 달러까지 증가를 합니다. 그래서 성장률이 연평균 36%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편의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로봇의 성장 동력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일단은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. 중국, 일본, 한국.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쪽에서 이제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세 나라 다 가장 문제점이 있죠. 저출산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령화,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 로봇이 더욱더 이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해요. 물론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이 주식으로는 굉장히 큰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지는가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가를 또 잘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로봇주들의 실적은 그렇게 뭐 뛰어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. 이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.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가 될 거다. 왜냐면 뭐 삼성전자가 들고 있으니까 대장주이지 않겠냐.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뭐 눌림을 이용해서 오늘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차트 상황 속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박스권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좀 더 추후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또 그때 다시 전략을 세워서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로보스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제 LG가 최대 주주로 좀 참여를 했죠.
산업용 로봇과 이제 공정자동화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. 근데 로봇스타도 차트를 보니까 나쁘지가 않아요. 그죠?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주는. 근데 큰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의 조정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. 요거 넘어갈게요. 두산 로보틱스도 차트는 좋은데 좀 무거워요. 네,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. 근데 차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두산 로보틱스도.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산업용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. 어떻게 보면은 조금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죠?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역헤드 앤 숄더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나오는 이런 신호들이 차트상 이제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후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SBB테크. S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에도 액추에이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우리 몸에도 신체에도 이제 관절이 있잖아요. 그런 관절이 있다시피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게 이제 액추에이터거든요. 액추에이터. 이 안에 뭐 모터도 들어가고 이제 뜯어서 봤을 때 모터도 들어가고 뭐 엔코더 그다음 뭐 네트워크 모듈 뭐 제어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. 로봇을 만들 때 이제 들어가는 이 액추에이터가 사실상 이 로봇의 부품에 거의 이제 이 60에서 70%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관련돼 있는 종목들 또는 저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 크게 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SB테크라는 기업입니다. 이 SB테크. SB테크도 최근에 이제 조정이 쭉 나오고 있어요. 바닥에서 올라오고 나서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조정 이후에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SB테크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 보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T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.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진공 로봇,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봤을 때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. 아직까지 뭐 그렇게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크게 급등한 것도 없고. 근데 이제 이 241선, 이 장기평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을 한번 뚫어주는 시세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241선까지 이제 투자에 이제 이 수익률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. 그 다음 뭐 유진 로봇이 있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 로봇이죠. 그래서 아까 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청소 로봇 같은 경우도 서비스업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유진 로봇이 뭐 이제 집 청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또 그런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하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꼭 필수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센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충분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. 유진 로봇이. 유진 로봇도 충분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거 올라온 이유가 이제 이 중국 이제 로브락이나 이런 것들 중국에서 만드는 이런 로봇 이 기업들 그죠? 이 로봇 회사들이 뭐 최근에 이제 기사가 그 로봇이 뭐 해킹을 당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었는데 충분히 앞으로 조정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. 조정이 좀 충분히 좀 나와준다라 그러면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로봇주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가지고 온 거고 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뭐 인사이트나 뭐 정확한 기업에 대한 이런 공략 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그 프리미엄 회원으로 오셔서 종목을 또 받아보시고 투자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이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랑 직결이 돼 있어요. 아까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보시면은요, 이 브레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 아진엑스텍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검사 자동화 장비를 합니다. 검사 자동화. 예, 그래서 이것도 서비스 쪽 로봇보다는 이제 산업 쪽 로봇, 이제 산업화 로봇에 이제 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로봇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핵심적인 또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, 241선의 기울기, 241선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 구간 한번 뚫어주면 또 밀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략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로봇이 있는데, 네,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미국의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제 관심이 가장 크게 가는 거는 이제 테라다인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. 테라다인. 이제 해외 로봇에서의 대장주는 제가 이제 프리미엄 회원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해외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도 하나 제가 굉장히 좀 열심히 분석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종목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더보기라는 하단을 보시면은요, 지금 제가 요 써놓은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끔 링크를 좀 걸어둘 거니까 그 링크 누르셔서 다운 받아서 한번 꼼꼼하게 좀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